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종경 수행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내가 이제 잘한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의식들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무릅쓰지 않고는 탁월함이 생기지 않는다. 무릅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시간 끝나고 저 교도관인 남자 선생님 오시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무릅쓴다 말을 나 그 양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교도관인 남자 분은요, 무릅쓴단 말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짊어지고 할 때에 뭐를 이용을 했는가 하면은 모두 지게를 사용했잖아요. 지게를 짊어지고 그 지게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물건을 싣고, 그리고 지게를 이제 어깨 양쪽에다 걸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앉았다가 이제 치고는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날 때에 무릎에 힘을 줘야지 일어날 수 있죠. 무릎에 힘을 줘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딱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요, 그 무릅쓴다 말은 지게를 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함으로써 이제 쉽게 그렇게 지게도 질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다 하는 얘기를 딱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들더라고요. 그 말이 맞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항상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생활 습관 속에서 생겨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한 번 써, 두 번 써, 세 번 써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릅쓴다 말이 지게를 짊어지고 무릎에다가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무릅쓴다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남자 선생님이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무릅쓴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도 또 살다가 보면은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계속 하면은 잘하는 자기가 숙달된 분야가 생기잖아요. 숙달된 분야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숙달된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단어들이
그 이제 유행하고 생기게 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 그 한글의 그 소리 글자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그 바탕은 한문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소리 문자거든요. 우리 한글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그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가 이제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2번이나 지금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2등이 뭔가 하면요. 이제 영어예요. 영어가 은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3등이 뭔가 하면요. 인도의 힌두어. 그것이 이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문자 올림픽에서 4년인가 3년 만에 한 번씩 문자 올림픽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금메달을 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2번을 금메달을 땄다 하는 것을 이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그 무릅쓴다 이런 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유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계속해서 무릅써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한 번에 2번에 계속 하면은 그것이 자기가 완전히 익혀지죠. 익혀짐으로써 그 익혀진 그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그 탁월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무릅쓴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수행품 24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품 24장의 말씀은요. 어느 제자가 이제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께 여쭙고 물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뭔가면 당신은 이제 사물에 자기는 민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어찌하면은 내가 이제 사물에 민첩한 그런 사람이 민첩하고 또 사물을 우리가 잘 대해 가지고 그것을 치사하고 이제 밝아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사물에 민첩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살다가 보면은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죠. 비교가 이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사물에 민첩해가지고 일사를 보면은 착착착착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처리를 착착착착 잘 해내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게 이제 마련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좀 둔해요. 둔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사물에 민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혼자 놔두면 모릅니다. 혼자 놔두면 모르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물에 아주 민첩한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물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게 그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소태산 대종사님께 한 제자분은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상대적 관점 속에서 뭐 절대적 혼자 놔두고는 민첩하다, 또 안 민첩하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사물이 민첩하지 못하고 이게 밟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말이죠. 같이 사물에 민첩한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 이제 엽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쭈니까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수행품 그 24장의 그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게 참 그 질문도 잘했죠. 질문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니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물에 민첩하고 밝아지겠습니까? 사물에 밝아지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쭈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네 가지로 지금 이제 그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하십니다. 자, 첫째, 이제 우리가 사물에 첫째 이제 하시는 대답이요. 미리 연마해라.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라. 이것이 이제 첫째 민첩해지는 이제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일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것이거든. 그게 이제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일을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다가온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하나가 이제 현안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생깁니다. 이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 그 사람 사는 어떤 그 데 있어서 그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이제 해야 될 문제가 현안이 딱딱 하나씩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현안이 딱 생기면은 그것을 말이죠. 미리 연마를 해라. 이게 이제 미리 연마하는 공부가 이제 첫째 민첩해지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이제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지금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현안이 이제 뭔 일이 다가올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있으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말이죠. 분석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일의 성질,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갖고 그것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쉬운 일이 아닌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일이다. 지금 회장님 뭐 시조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뭐 시험은 가는 것이야. 또 이러고 우리 옥탑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도 그것이 이게 이제 그런 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맞이해 버리면은요, 이게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면은 이게 말이죠, 그 성질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파악을 못 하면은 결국은 말이죠,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연마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말이죠,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요, 미리 연마를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미리 연마하고 안 하고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연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민첩하지 못하고 하면 사람이 이게 사실은요, 이제 이게 미리 연마하는데 미리 연마하지 못하면 어떤 거면 사람을 딱 우리가 대하면은요,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 있죠. 답답하다.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좀 답답합니까? 옥단이 아니라고. 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민첩하지 못하고 사리를 잘 모르면은요, 우리가 느낌이 아이고 저 사람 참 깎아맞고 답답하네 이렇게 지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느끼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민첩해가지고요, 또 민첩한 사람도 있죠. 사실요. 그 뭐 당한 대로 그냥 착착착착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가 같이 이제 우리가 상존해서 산다 이 말이죠. 상존해서 살지만도 이거는 말이죠, 둘 다 뭔가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민첩한 사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민첩하면 좋겠죠? 좋지요. 근데 민첩해도 또 단점이 있어요. 뭔 단점이 있으면 민첩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요,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지잖아요.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 좀 느리기는 하지만도 실수는 적겠죠. 그것도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입니다요, 뭔 하나를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는 말이죠, 같이 뭔가 하면요,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재되어 있는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말이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 그 속으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관점이 이제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살면서요, 이제 미리 연마하는 공부가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죠. 매주 강의를 하면은 그냥 강의하면은 그냥 술술 나오겠습니까? 그냥 술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창타님 엄청 제가 연마 많이 합니다. 앉아가지고요, 오전에는요 계속 앉아가지고 연마하는 거예요. 미리 연마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종의 원문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자, 어디를 간다. 갈 계획이 이제 일정이 잡히잖아요. 이 잡히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연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하고, 그러죠? 갈 때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하고, 또 올 때는 또 어떻게 또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딱 미리 연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해야지만이 실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가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설교만 설교, 또 방문이면 방문, 그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때 내가 보면 설교 내용은 또 내가 뭐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연마하잖아요. 미리 연마해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 일정이 실패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을 마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요, 야, 오늘 일정은 내가 멋지게 소화하고 왔다 하는 성취감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실패했네 하는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이건 뭔가 하면요, 미리 연말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뭔가 하면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요, 지금 이제 미리 연마하는 공부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지금 더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미리 연마를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앞으로 지금 그 조직이나 또 집단이나 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나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미리 연마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일은요, 개인의 일은 잘못하면은 개인에게 미치지요. 그 잘못이. 또 개인이 잘하면은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만 미치잖아요, 잘한 것이. 그런데요, 조직과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조직과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말이죠, 미리 연마하지 않아 갖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 결과는 말이죠,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 집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그런 게요, 이 공부가요 엄청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미리 연마하는 공부가요, 조직과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일수록 미리 연마하는 공부에 더 철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왠가 하면요,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그 조직과 집단이 가는 방향과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개인이 잘못하는 것은 자기만 받으면 돼요. 근데요, 조직과 집단이 만약에 말이죠, 잘못 갔다고 할 때 그 영향이 말이죠, 업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그 조직과 집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뭘 이제 하나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이제 이런 단어를 제가 이제 접했어요. 예측 복종.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예측 복종. 예측에 복종한다? 예측해서 복종한다. 맞죠? 예. 이야, 알아서 기는 거요. 알아서 긴다 그러죠? 예측 복종. 이게 잘하는 겁니까?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냐고요. 알아서 기는 거요. 예측 복종. 예측을 해요. 저 사람이 이런 말 할 것이다. 지도자가, 자기의 상사가 이런 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다 이 말이죠. 하고는 그것을 그냥 따라버려. 그렇게 해버려 버려요. 말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말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 시대는요, 상하관계의 종적구조 사회라고 내가 강조 많이 했죠? 상하관계의 종적구조의 사회였다. 그래서 항상 위에 사람은 이기고 밑에 사람은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 사회의 어떤 모습이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시대. 예. 그래서요, 과거 시대는 위에 사람은 항상 이겼죠? 밑에 사람은 항상 졌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아주 지금 이게 숙달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밑에 사람은 항상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누구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했어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는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더라니까. 그거 뭔가 하면요, 이미 예측 복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측 복종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체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시대의 흐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설설설설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 보이죠? 그런 현상 보이잖아요. 자,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누구하고도 내가 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집단과 조직은 말이죠, 어떤가 하면요, 누가 끌고 가야 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깨어있는 선구자.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 뭡니까? 지자 아닙니까? 지자가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자가 끄는 집단과 지도는, 체제는요, 그거는요, 퇴보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지금 그랬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내가 그런 얘기를 전에도 했을 겁니다. 과거 시대는 성패관계라 그랬죠. 성패관계.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겠습니까? 성패관계가 아닌 보완? 승승관계. 승승관계. 이 뭔 관계입니까? 그렇지요. 좋고가 아니라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요. 성승관계.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항상 성패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성패관계가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 이기죠. 이기는 사람 따로 있고 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럼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승승관계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참 이걸요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 사람들이요 이것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자기가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요. 그러면서요 이 지금 이제 예측 복종 이 관계에서요 보세요. 이 관계에서 예측 복종 관계에서 가장 잘못된 비극적인 예측 복종이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신문에서는요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가장 비극적인 예측 복종의 현상을 뭐로 드는가 하면요 언론을 뭐라 그럽니까? 저널리즘. 제가 그랬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널리스트. 자, 이게 예측 복종의 가장 비극적 현상이 뭔가 하면요 언론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측해갖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집단과 조직 그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이죠 언론이 살아나야 돼요. 예측 복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벗어나가지고요. 자, 벗어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려주는 것이 누가 하는가 하면 언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언론들이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언론의 종류가요. 참 그 유튜브도 많죠. 유튜브 휴대폰에요. 유튜브 한번 눌러보면요. 막 그냥 쫙 뜨잖아요. 노래 뭐 그냥 다 뜨는데 어떤 유튜브 채널을 잘 접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위기를요 떠나버려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를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유튜브의 채널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성향이 달라지죠?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계속 나한테 주느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하면은 그 정보에 자기 스스로가 딸려가고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몰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오는 방송이요 그걸 할 때요 지금은 뭔가 하면 이제 각종 미디어가 횡행하는 사회다.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는요 수많은 미디어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미디어 채널들이 있지만도 원음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도 하나의 미디어 채널이죠. 그 미디어 채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채널을 우리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말이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언론, 이 언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요새 지금 제가 우리 교단에요 한 200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다 보기만 해요. 그것도 답은 안 하고 일체 지금 제가 안 합니다. 안 하지만도 보기만 합니다. 왜 보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글을 올리는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만 하지 내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는데 속으로는 합니다. 제가 속으로는 해요. 근데 표현은 안 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측, 복종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미리 연마하는 공부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사물이 민첩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을 당해서 잘 치사 공부를 해라. 일을 당해서 잘 치사하는 공부해라. 자, 연말 다 했잖아요. 연말에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지금 미리 연말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일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다가오면은요 그 일을 잘 치사를 해야 돼요. 자, 치사. 그 치는 이 치지요. 사는 이거죠. 취할 건 취하고 놓을 건 놓으라 이 말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요걸 해야지 이제 민첩해진다 이 말이죠. 이제 민첩해지는 거예요. 일을 당하면 미리 연마한 것을 가지고 미리 연마하면 내가 뭘 당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뭘 당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다 지금 생각을 했겠죠. 해가지고 그러면 일을 딱 당해서는 뭔가 하면 또 잘 치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일을 당해서 이제 잘 치사하는 공부를 이제 두 번째 이제 민첩해지는 이제 방법으로 대중사님께서 이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순간순간 치사예요. 예정되고 계획된 치사도 해야 돼요. 치사도 해야 되지만도 사람이 우리가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대로 다가옵니까? 예정된 그대로 다가올 수 있나요? 나 오늘요 나는 이제 사람들 오늘 이제 그래도 뭐 오시는 분들은 다 오실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안 오신 분 있네. 저 이게 지금 내가 예측 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예측을 어떻게 했는가만 틀리게 했잖아요. 틀리게 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치사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오신 분은요. 지금 한 분이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다 이 말이죠. 만 사람이에요. 만 사람을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방송 강의 듣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유튜버도 보면요. 지금요, 조회수가 말이죠. 많이 가는 것은 5천 막 이렇게 조회수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5천 사람이 내 강의를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치사를 하는데 그게 예정되고 계획된 일을 이제 시사를 하는데 순간순간 치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예정되고 계획된 것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죠. 올 수 있죠. 반드시 오는 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야 돼. 옥타님,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수기응변. 이게 뭡니까? 수기응변이에요. 그렇죠. 기틀을 따를 숫자거든요. 따라가지고 변화에 응해야 돼요. 수기응변을 잘 할 때 바른 치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기응변을 못하고 말이죠. 내가 일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해놨잖아요. 예정하고 계획 다 세워놨잖아요. 해놓고 계획 세우는 그대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면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측한 그대로 맞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게 올까 아닙니까? 온다. 그게 오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기응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민첩해지죠. 아니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절절절절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감동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